시간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하도 구석, 구겨진 담요 위에 웅크린 여자의 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정우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했던 눈매는 깊게 꺼졌고 고왔던 입술은 갈라지고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시간을 나눴던 사람. 지금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거리의 한 조각이 되어 앉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순간은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지워버린 줄 알았던 기억이 이토록 선명하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다시 찾아왔다는 거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우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제법 추웠고 목도리를 단단히 둘러도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지하도로 내려서는데 길 모퉁이에 낯선 듯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이불 위에 쪼그려 앉아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고 긴 머리는 엉켜 있었으며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죠. 정우는 무심히 지나치려다 어딘가 가슴을 찌르는 묘한 감정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멈춰버린 기억의 파편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입을 떼었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 당신 수진 맞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5년 전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던 사람. 한때 아내였고 사랑이었고 지금은 지하도 한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가고 차 소리가 지하도로 흘러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정우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은 홀쭉하게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으며 단정하던 눈매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정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정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아, 왜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말했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흘러왔어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종이컵에 살며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뜻한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수진은 종이컵을 살짝 밀었습니다. 정우 씨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이런 도움조차 버겁네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이대로 두고 가야 하는 거야. 수진은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게 지금 저한텐 더 편해요. 그 말에 정우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끝 떨림까지도 그저 살아내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수진은 물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동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수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우는 밤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그렇게 떠났고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수진의 입에서 직접 들은 말은 너무나도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사이로 절절하게 숨어있는 사연이 있다는 걸 정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우는 그날 이후로 평소보다 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지하도에서 마주친 수진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샤워를 해도 밥을 먹어도 운전을 해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초췌한 얼굴, 갈라진 입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를 향해 짓던 그 미소, 그 미소가 계속 가슴에 걸렸습니다. 정우는 출근 대신 방향을 돌려 오래전 추억이 담긴 동네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는 벌써 철거되어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골목의 슈퍼, 국밥집, 사진관 모두 사라져 지금은 깔끔한 카페와 편의점, 무채색의 건물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수진이 떠나던 그날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흐린 날씨였고 둘은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정우는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땐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정우는 차 안에서 자문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 무심함이 지금에 와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후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공동지인 몇몇 측에서 간신히 연락처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오지영. 수진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이혼 전까지 자주 왕래하던 친구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정우는 손에 땀이 찰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여보세요. 오지영 씨 되시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지영은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윤수진 씨 전 남편입니다. 제가 지금 수진 씨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름조차 오랜만에 들은 듯 지영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정우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지하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군요. 지영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정우는 묻고 싶었던 질문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혼 전에 혹시 수진이 뭔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 임신했었어요.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많이 아팠어요. 임신한 줄도 몰랐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아이를 잃었어요. 정우는 핸들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갔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찾아와선 아이 잃은 여자한텐 미래 없다.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믿기 어려웠지만 묘하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던 그날,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 울지 않았던 이유, 말없이 떠난 이유,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책이자 절규였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야 정우 씨가 자유롭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정우 씨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수진이 마음이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이 무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고통을 자신은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쓴 글이었죠. 수진아, 나는 내가 그렇게 아팠는지도 몰랐고 혼자서 아이를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널 찾을 수 있게 해줘. 이제라도 내 옆에 있고 싶다. 3장. 병실의 진실. 며칠 동안 정우는 수진의 행방을 뒤쫓았습니다. 지하도 근처 노숙인 쉼터와 복지기관을 돌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각 기관의 기록은 불완전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우를 더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세 번째 쉼터. 오래된 건물 복도 끝, 낡은 전단지들 사이에 붙어있던 메모 하나가 정우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윤수진 5일 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병원 이름을 검색했고 다리를 재촉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묻습니다. 혹시 윤수진 씨라는 분, 며칠 전에 여기 온 환자 있습니까? 간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고 지금은 내과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정우는 말없이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병실 하나,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이 하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운 수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입술, 푸석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가 그녀의 쇠약해진 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죠. 정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여인이 지금은 이토록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내가 너한테서 안 도망갈 테니까. 수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 했지만 그 미소는 기운이 없고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를 잃고 몸이 망가졌어요. 그 뒤로는 일도 못하고 사람도 피하게 됐고요. 당신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우는 손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다 감당했어?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텐 자기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어떻게 혼자 견디는 게 사랑이야? 수지는 오히려 그 말에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떠난 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 그게 지켜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앞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병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켜야 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없어. 그냥 사라져. 수진아. 수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오래전에 끝났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지금이 시작이야.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정우는 자리를 비켜주며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엔 15년 전에도 없었던 어떤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그리고 수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정우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어딘가 수진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한테 줄게. 사랑을 다시. 며칠 뒤 정우는 수진이 잠시 머물렀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지하도 인근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수진이 종종 몸을 누였다는 오래된 고시원을 알아낼 수 있었죠. 3층짜리 허름한 건물.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305역이 맞나. 정우는 좁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낡은 신발 한 켤레가 구석에 밀려 있었고 문고리에 걸린 자물쇠는 풀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캄캄했고 창문은 테이프로 덧대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가 공기 중을 부유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엔 커다란 박스 하나와 그 옆에 구겨진 이불이 놓여 있었고 이불 끝자락엔 손때 묻은 수첩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써 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5년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끈을 이어가고자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이 글이 닿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써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이를 잃고 나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는 그냥 불운이었다고 했지만 전 제 탓 같았어요. 혹시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혹시 그날 울지 않았더라면. 병실에 홀로 누워 있을 때 당신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말했죠. 정우 씨를 살리고 싶다고요. 아이 잃은 여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자는 그냥 사라지는 게 좋다고. 정우는 글을 읽다 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 핏줄이 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이제 와서 들은 정우의 마음은 자책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수첩 속 글은 이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난 정우 씨 인생에서 지워지는 게 맞겠구나. 내가 떠나면 정우 씨는 자유로워질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우리가 함께 웃던 그 봄날의 벚꽃도, 당신이 야근하고 돌아와 내 손을 잡고 잠들던 밤도, 어쩌면 나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당신 옆에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단지 멀리서. 정우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 희미한 햇살이 먼지를 머금은 채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수진이 남긴 사랑처럼 보이진 않아도 방 안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정우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그땐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저 그렇게라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방식으로 정우를 사랑했던 겁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정갈하게 박스에 담고 수첩은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이야기는 이제 내가 안고 갈게.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 하얀 편지지를 꺼내 처음으로 수진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씩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수진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널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토록 깊은 사랑을 나는 몰랐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잠시 눈을 뜨고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고요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암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 있었고 몸이 이미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편하게 계시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의사의 말이 귓가를 울릴 때 정우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잡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듯 조용히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시간,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그녀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우는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도 그래.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예전에 벚꽃 보러 갔던 날 기억나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너 도시락 싸왔잖아. 김밥에 꼭 소세지 하나씩 들어가 있던 거.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정우 씨 입맛 맞추느라 그랬던 거예요. 둘은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깃든 눈물은 서로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땐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을까? 수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땐 말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정우 씨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게 내가 떠난 이유였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정우 씨,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그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해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충분해. 너무 늦었어. 이제야 널 찾았는데, 이제야 말하려고 하는데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좋아요. 그땐 정우 씨가 너무 멀었거든요. 지금은 가까워요. 손 닿는 곳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수진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의사는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 했고 정우는 병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끝까지 같이 있을게. 수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우 씨 사랑했어요. 끝까지. 지금도 그래요. 그 순간 수진의 입가에 머물던 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꽉 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격렬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정우는 수진의 이불을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숨결은 정우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웠어. 너처럼 사랑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너처럼 살아볼게. 수진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우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했던 수진의 마지막 뜻을 따라준 것이었습니다. 작은 납골당 한 구석, 햇볕이 은은히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그녀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놓였습니다. 윤수진,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떠난 이 정우는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고 끝까지 남을 먼저 걱정하던 그 마음이
이제야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수진의 마지막 흔적이 남겨진 고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삿짐을 치우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낸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305호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방, 곰팡이 낀 벽, 구겨진 이불, 그리고 책상 한켠에 놓인 박스 하나. 정우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병원 진단서, 약 봉투,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엔 조그만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곱게 쌓인 채로 마치 누군가에게 전달하길 바라는 것처럼 남겨져 있었죠. 통장을 열어본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달 소액이지만 일정하게 적립된 금액들, 노숙자 쉼터, 거리 봉사단체 이름으로 기부된 이체 내역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정우 씨 앞으로 남기는 마지막 돈.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작은 종이에는 수진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을 정우 씨가 찾게 된다면 이 통장은 당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걸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무거워졌으면 해요. 사라져요. 당신답게 내 목까지. 정우는 그 메모를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수진의 손길 같았습니다. 살며시 등을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잘했어.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 노숙자, 홀몸 어르신을 돕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했고 매일 도시락을 싸서 거리의 쪽방촌과 쉼터를 돌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묻기라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밥을 한 끼라도 해줬더라면 그 사람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정우는 수진의 납골당에도 주기적으로 들렀습니다. 그 앞에 작은 벤치를 하나 놓았고 그 위에는 명패와 함께 이름 없는 누군가를 위한 메모장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든 지나가다 마음속 이야기를 남기고 갈 수 있게끔 말이죠. 그 벤치엔 종종 메모들이 놓였습니다. 어제 울다 갔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다시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갑니다. 정우는 그 메모들을 읽을 때마다 조용히 수진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정우는 변함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손수 도시락을 싸고 물품을 정리하고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예전보다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남긴 것들, 그건 돈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법, 자신을 버리면서도 타인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진심. 정우는 이제 그걸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는 조용히 납골당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랑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너의 마음은 남아서 지금도 내 곁에서 같이 살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